감사하고요. 남들이 보면 무슨 종교 부흥회에 온 줄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성장 국면이 거의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7년째.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성장률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성장률은 과거에 뭐 코로나 위기 뭐 이럴 때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성장률인데, 그런 성장률이 지금 예측되고 있는 거예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이건 어때요? 저출생 2023년 0.72명. 외국에서 이런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 언론의 제목이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왜냐하면 저 정도 출생률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을 뺀 모든 지역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호남이 홀대받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남이 홀대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수도권 빼고는 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 영남, 호남 이렇게 나눠서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힘 합쳐서 사회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더 벌어지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에서 사실은 그 위기,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얘기했던 위기는 더 고착화되고 더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새롭게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나눠 가져야만 이 위기들이 극복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연 기존의 방식대로 성장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기존 성장 방식을 간략하게 몇 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저기 있는 것처럼 저렇게 표현됩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산업구조. 맞죠? 맞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기존대로 저희가 수출을 하려고 해도 잘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술의 상대적 우위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보단 좀 나아. 우리가 뭐 어느 나라보단 좀 나아. 실제 그럴까요, 지금도? 기술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개별 품목으로 봐도 상대적인 기술적 우위를 상실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료가 이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시스템 반도체는 이미 중국이 우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자율주행 시스템은 현재도 열위다.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러면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특히 이제 제조업 경쟁력 지수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 중국이 추월당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전체적으로 세계의 교역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 우리 글로벌하게 자유무역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요즘이 자유무역 시대예요? FTA 시대입니까? 애플이 미국 내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여기저기 해서 만들어가지고 팔기만 애플이 팔았잖아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생산 기지들을 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 내로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 교역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교역은 줄어들어요. 전반적으로 교역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존의 성장 방식이 우리에게 고성장을 가져다 준 건 맞지만, 기존의 성장 방식이 우리 사회에 그늘을 많이 들였었어요. 빈부격차. 대기업 일자리가 대략 12에서 13%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소기업 일자리예요. 근데 중소기업 임금 평균이 대기업 임금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 중후반이에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이 번 돈을 탈탈 털어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 한 사람 주머니를 못 따라갑니다. 경제성장을 이끈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이 필요하다고.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뭔가 혁신, 생산 방식에 있어서의 혁신, 산업 기술에 있어서의 혁신, 이런 것들을 해야만 이 굴레를 기존 성장 방식에서 들이우는 어둠을 뚫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죠? 이래서 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지금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신기술에 대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신기술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자. 두 번째,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려면 안전망이 갖춰져야 된다. 자, 신기술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코로나 시기에 미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어요. 왜 그래요? 백신 사기업에서 만들었는데 왜 미국 정부가 그 나라에 팔아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투자했잖아요. 그 백신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를 때 미국 정부에서 투자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여러 가지 국부 펀드들이 기술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혁신적인 인재가 필요해요. 자, 신기술이나 새로운 산업 분야에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그 돈을 갖고 창조적인 시도를 하는 인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런 혁신적인 사람들이 가만히 도전해, 대신 실패하면 넌 죽어. 그럼 도전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 뭐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예? 유튜버만 해도 저는 좋죠. 공무원, 건물주. 자, 그러면은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그런 거를 희망하고 그런 것을 선호해요? 왜? 안전하니까. 실패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야 혁신이 나오고 그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두움, 기존 성장 방식이 드렸던 어두움도 저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네, 이거 드리겠습니다.